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BS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네 번째 강의입니다. 교재 페이지 66페이지 됐나요? 이 질문은 이때까지 우리 봤던 인문예술보다는 그죠? 난이도가 조금 낮은 그런 어떤 질문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럼 일단 단락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서 첫째로 앞에다가 2, 다시 내려서 이처럼 앞에다가 3, 다시 내려서 둘째로, 그죠? 앞에다가 4. 그 다음에 67페이지, 그죠? 자, 두 번째 줄에 셋째로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그렇다면 앞에다가 4. 자, 쭉 내려가서 한편, 그죠? 피터 키바 앞에다가 된다고요. 7 됐습니까? 전체 7개 단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문 내용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래도 지문 내용 자체가 그다지 어렵진 않아서 조금 빨리 가보도록 해봅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속 상태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거나 나타낼 때에 뭘 한다 그래요?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당신 사랑해요. 그죠? 말로 쓰면 한다고요? 표현한다. 그 다음 표정으로 써탄다고 또 표현해내더라. 손발짓으로 또 탄다고 표현해라. 발짓은 좀 그렇네요. 그죠? 손짓으로 표현해내더라. 라고 해서 우리는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역좀 나왔네요.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이 표현이라는 말이 단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 됐니? 앞에서 우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마음속 상태를 드러낼 때에 표현이라는 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느냐? 이것이 단지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데? 때로는, 다시 밑줄볼까요?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도 뭐가 나온다? 표현이라는 말이 적용되더라.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자, 눈 덮인 산을 봤습니다. 그죠? 뭐라고요? 아름답구나. 맞습니까?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빙설, 다시 얼음과 눈으로 꾸며냈구나. 라는 말을 뭐 한다고요?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쭉 늘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아우, 애처롭다.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는 나뭇가지 자체가 감정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내면의 정서를 그 대상에다가 뭐 한다고요? 투영을 하고, 그죠? 이걸 우리가 문학에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지? 감정이입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영하고, 또 외부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용하게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하지만 다시 세모깡 쳐놓고요. 다시 역전 나왔죠. 그럼 또 어때?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현이라는 말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야는 다름 아닌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예술이며,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면 다시요. 이 글의 글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결국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에 속한다? 논제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술과, 됐습니까? 예술과 무엇의? 표현의, 됐나요?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 혹은 다양한, 됐나요?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요.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된 거라고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됐나? 논제를 잡아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에 길을 잃었을 때, 즉 다시 한 내용에 헷갈림이 왔을 때에, 그죠? 쉽게 원자료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 가는데, 자, 첫째로라고 했습니다. 물어보자. 첫째 단락 해주놓고요. 그럼 이때 첫째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서 다양한 견해가 논의되어 왔다 했는데, 어떤 견해가 있었느냐? 그 첫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뭐가 된다고요?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자,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죠? 예. 자, 이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보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술가가, 그죠? 예. 예술가가, 그죠? 예. 뭘 한다고요? 창작의 활동을 해 나갈 때에, 그죠? 예.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행하는, 뭐 한다고요? 과정 속에서의, 그죠? 예, 속에서의 내적인, 됐나요? 예, 뭘로 본다고요?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한 번 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일종의 뭐라고요? 내적인 활동이더라. 라고 하는 견해. 됐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요. 이 입장에서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냐 했을 때에 예술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뭐라고요? 정신적 과정이더라고 하는 거. 그럼 다시요. 이제 이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속에서? 예술가의, 그죠? 예, 예술가의, 그죠? 예, 어디에? 마음의 속에서, 됐습니까? 예, 일어나는, 뭐 한다고요? 정신적 과정이다. 그죠? 예. 정신적인 무엇 과정을 뭐라고 한다?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됐니? 예. 즉, 다투나까지 쳐놓고요. 그건 내적인 작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내적인 어떤다고요? 하나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더라.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니? 예. 자, 거기에 다시요.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사상가가, 어이구야, 다시요. 대표 다투니까 쳐놓고요. 그러면 이러한 입장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누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크로체와 콜링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이제 누가 있다고요? 크로체. 됐습니까? 예.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다시 누가 있다고요? 콜링우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더라. 됐니?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의 또 주장 요소를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크로체는 크로체 타이토나까. 쳐놓고요. 체크. 됐나요? 예. 예술의 본질을 무엇과 동일시했다고요? 직관과 동일시했더라. 그러면 크로체는 됐나요? 예. 이래 되겠네요. 예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야? 직관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예술의 본질이 뭐야? 그건 직관이야. 됐니? 예. 무슨 일일까? 자, 그의 관점에서 다투나까 쳐놓고요. 다시 크로체의 관점에서 자, 직관되기 이전의 것은 단순히 혼란스럽고 뭐다?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하더라라고 하는 거. 됐니? 예. 즉 다시 한다 그러면 어떠한 예술가, 예술 작품이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관되기 이전에는 뭐한다고요? 혼란스럽고 수동적인 인상에 불과한 거다. 그러나 다시 세모가 쳐놓고요. 여기에 우리의 뭐가 개입하면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면 그것은 명료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로 객관화되며 이때의 정신활동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직관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 이래 되겠네. 자, 직관의 이전에는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혼란적이고, 됐나요? 예, 혼란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것에 불과했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뭐가요? 직관이라는 것이 개입이 된다면, 그러한 것은 이제 뭘로 바뀌게 된다고? 봤더니만은, 구조화된 이미지로 된다고요. 그렇지, 다시요. 명료하게, 그죠? 예. 구조화된, 됐나요? 예. 그러한 이미지로 된다고요. 바뀌게 되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객관화되면서라고 했죠. 그죠? 예, 이미지로 이제 객관화된다라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일종의 정신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신의 한다고요? 개입. 다시 한다 그러면은 정신활동. 다시 이러한 정신활동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직관이라고 이야기했더라. 됐니? 그래서 단순히 직관이기 전에 그것은 혼란스러운 거에 불과했어. 그러나 어떤다 내 정신의 영역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명료화된 구조의 이미지다라는 것. 그죠? 객관화된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예. 마치 김준수의 꽃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직관되기 전에는 그것은 혼란함이여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더라. 맞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됐습니까? 예. 또니 명료하고 구조적인 이미지에 객관화된 것으로 바뀌었더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보다는 정신의 개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예. 독서 시간인데 자꾸 문학하는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따라서 닫도는 깡 쳐놓고요. 다시 정리 들어가죠. 그는 다시 한다면은 그래 소위 크로체는 예술가의 직관을 통해서 내적 이미지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활동을 하고 이해했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데 다시 세모 해쳐놓고요. 이것에 대해서 역접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 또 자꾸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요? 소위 말해서 뭐도 그렇다라는 거야.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된다고요. 그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이 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만다고 일상적인 또 경험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겠니?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죠? 예. 컬링우드 다 했더니까 갖춰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시요. 우리의 그죠? 일상적인, 됐습니까? 예, 일상적인 경험과, 됐습니까? 예, 예술 사이에서는, 됐나요? 예,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요 이야기를 누가 한 거야? 콜링우드가 한 것이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됐니?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앞에서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또한 알고 보면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콜링우드는 우리의 일상 경험과 예술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주장했고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계속해서 누구의 견해라고요? 콜링우드의 견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콜링우드는 됐나요? 기존의 미학이나 예술학이 일상과 예술 간의 연속성을 만다고요. 간과해버리고 그리고 예술을 일상의 정신적인 삶과 유리시켜서 떨어뜨려서 그래서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한 것을 만다고요. 강하게 비판했더라. 뭐라고요? 그것이 기존의 미학과 예술학이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콜링우드는 됐나요? 예. 기존의 그죠? 예. 예술이라든가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아니면 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했다? 비판했더라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예술을 우리 일상의 전신 삶과 유리시켜서 그런 특수한 기능이나 귀족적 취향의 산물로만 취급해왔더라. 그래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 콜링우드는 뭐 했다라는 거야? 비판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물론, 다시 갑니다. 예술가는 결국은 일반인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지니지만, 그건 표현이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만다고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입장이더라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이겼어. 예술가는 어떻다고요? 그런 직관적인 부분이 어떻다고요? 풍부해. 그래서 풍부하고 복잡한 직관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됐습니까? 예, 표현이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고 본 것이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콜링우드의 관점이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두 번의 단락에서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첫째 됐습니까? 표현을 예술가의 뭘로 본다? 창작 활동으로 보는 관점.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적 활동으로 보는 것을 됐나요? 관점에 대해서 누구? 크로체와 콜링우드의 의견을 어떤다고요? 끌어와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세 번의 단락 또 갑니다. 이처럼 됐다는 거 쳐놓고요. 얼굴에 한 번 더 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세 번의 단락, 이처럼.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크로체, 콜링우드 달도나까 쳐놓고요. 체크. 그래서 크로체와 콜링우드는 표현을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뭐 한다고 이해했더라. 그래서 다시요. 이 둘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예. 뭘로 봤다? 인간 내부의 그죠? 예, 뭘로 봤어? 과정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인간 내부의 과정으로 했다. 따라서, 사또나까 쳐놓고요. 예술은 예술가가 뭘 통해서 직관을 얻는 순간 그의 내면에만 어떤다고요?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예술가가 됐습니까? 예술가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직관을 얻는 순간. 됐습니까? 예, 어디에만? 그의 내면에만. 됐나요? 내면에만 한다고요? 존재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내면에만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더라. 됐나요? 그게 이제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그렇죠. 콜링우드의 관점이더라. 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아이고, 또 특히 또 나왔다. 특히 또 나니까. 야쳐놓고요. 누구는요? 크로체가 또 나니까. 야쳐놓고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만다고요? 그 표현 자체로 보진 않았더라. 즉, 다시 한다면은, 크로체는 됐습니까? 예. 물리적인 것으로 됐습니까? 예, 물리적인 것으로 만다고요. 나타난 것들은 됐나요? 예, 매체로 물리적 매체로 된다고요. 제작된 것은 됐니? 예, 뭘로 보지 않았다고요? 예, 그 표현 그 자체로 된다고요. 보지는 않았더라, 그죠? 예, 제작된 작품을 그죠? 예, 뭘로 보지 않았어? 바로 표현 그 자체로 된다고요. 예,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은 단지 예술가의 내적 직관을 기억하고 결국은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외적으로 구현된 수단일 뿐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매체로 제작된 작품은 됐습니까? 예. 뭐라는 거야? 그냥 구현된 수단일 뿐이다. 그죠? 예. 구현된 수단일 뿐이다. 하는 거. 하지만 다시가 세모깡 여쳐놓고요. 이러한 견해는 다시 한다면은 크로체의 견해는 그죠? 예.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만다고요.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럼 다시 하면 물리적으로 제작된 것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 포착하지 못했어요라고 하는 뭘 가진다라는 거야? 아, 한계가 어떻게 한다고요?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것을 어떤다고요? 인정하지 못했어. 다시 한번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뭐한다고요? 포착하지 못했어 라고 하는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이들은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것만 자꾸 얘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의 강지를 가지고 직관이라고 보고 결국은 뭐 한다? 정신적인 어떤 개입적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객관화시켜 놓은 것을 그냥 뭐라고 했어? 예술이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림으로 혹은 조각으로 혹은 음악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다고요? 그래, 예술로서 보진 않았더라. 그러니까 표현으로 본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 내부에 만다고요. 과정으로서만 그냥 해석한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탈락합니다. 둘째 탈락할까? 쳐놓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야? 또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밑줄 쫙 쳐놓으면은 표현을 예술가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 예술가가 있습니다. 됐나요? 예. 그 사람이 하나의 뭘 만든다고요? 작품을 만듭니다. 됐나요? 근데 그 작품에다가 이 예술가의 뭘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집어넣는다. 됐니?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떤다고요? 감상자가 됐습니까? 감상자가 그죠? 예. 그 작품을 보고 그죠? 예. 예술가가 작품 속에 갖다 집어넣는 그 감정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아, 전달받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요걸 뭐라고 정의되는 거야? 표현이라고 또다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예술가가 그죠?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만다고 전달하는 것. 그래, 그것을 우리가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 관점은 다시 보실까요? 예술의 본질을 어디에 뒀다? 그래, 소통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가의 감정을 감상자가 그것을 전달받는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단계를 뭐라고 본 거야? 바로 소통이라고 본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자, 그러면서 톨스토이 됐더니 깡 쳐놓고요. 톨스토이 좋다. 그죠? 예. 대표적인 인물이다. 대표적 됐더니 깡 쳐놓고 체크. 그럼 이제 누가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그죠? 예. 자, 어떤 식으로 또 그의 주장을 펼쳤는지, 그걸 또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톨스토이는, 좋고요. 체크. 다시 내용 비춰야 되겠죠?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톨스토이 주장이더라. 그죠? 예. 톨스토이는 계속합니다. 예술가가 과거에 경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술가가 됐습니까? 예. 자, 그가 경험한 무엇을 꺼낸다고요? 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다고요? 불러일으켜. 됐나요? 예, 불러일으켜. 됐니? 예. 자, 그것을 다시 이제 어디에다가요? 선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움직임, 언어와 같은 매체를, 됐나요? 예. 자, 뭘 이용한다고요? 매체를, 됐나요? 예, 만다? 이용해서. 됐나? 다시 이제 전달하여서. 그때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야? 감상자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죠? 예. 다시 한다면 감상자에게,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에서 오는 감정을 됐습니까? 예. 다른 사람 감상자에게. 그죠? 예. 뭐 한다? 아, 동일한, 됐나요? 예.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 예술가 자신이 가졌던 그 감정을, 그죠? 누가요? 바로 감상자가 똑같이 느끼게 바른다라는 거죠. 됐나? 예. 그것을 이제 뭐 한다고요? 매체를 활용한 것이더라, 이용한 것이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선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 그게 이제 바로 뭐라는 거야?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표현과 예술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이제 이 입장, 다시 한 톨스토이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술은 예술가와 관객이 결국 뭐 하는 거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술가가 가진 감정을 누가요? 감상자가 그대로 갖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감정의 공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 예.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섬세하고 또 주도면밀하게 또 표현해야 되겠죠. 왜요? 섬세하고 주도면밀할수록 감상자가 그걸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다시 관객은 이제 이를 받아들여서 동일한 심적 경험을 해야 한다. 그죠? 예. 그러나 다시 요 세모가.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의미를 따른다. 두 가지 의미는 다시 밑줄자. 그럼 다시요. 자, 이 견해에 대해서 결국은 두 가지 정도로서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문, 다시 한번 비판할 수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의심점이 존재해.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첫째 의문이 뭐냐? 이제 그걸 봐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첫째가 좀 앉혀놓고요. 야, 예술가가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과 또 관객에게 환기된 감정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뭐 한다고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술가가 됐습니까? 예. 그런 어떤 감정과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감상자가 됐습니까? 예. 받은 그런 어떤 감정, 그죠? 예. 야, 요게 일치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장미를 보고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 슬픔을 느꼈어. 그죠? 예. 그래서 장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야. 막 끄집어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표현해냈다. 근데 감상자가 그걸 딱 보더니만은 뭘 느껴야 돼? 이 이론대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슬픔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다고요? 감상자는 어떤다고요?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때 어떤다고요? 감정이. 자, 예술가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일치되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죠?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일치되는지 그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됐나? 이게 첫 번째고요. 그죠? 예. 그럼 직접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야, 다시 한번 예술가, 너는 이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드러냈는데? 슬픔. 감상자, 이걸 통해서 뭘 느꼈는데요? 기쁨. 다르네? 됐습니까?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둘째 됐다니까. 양치는 거예요. 다시 밑줄자. 됐습니까? 관객은 됐나요? 예술가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더라도 결국 또 작품을 깊이 있게 만다고요. 감상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을 그 매체 안에다 갖다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됐습니까? 예. 결국은 감상자가 그거 없어도 된다고요? 뭔가 감정을 또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동일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즉, 다시 한다면은 감상자가 됐습니까? 예. 그 예술가의 감정과, 그죠? 예. 예술가의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됐습니까? 동일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작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감상을 어떤다고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 됐니? 예. 이해되겠죠? 그래서 굳이 어떤다고요?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감정을 감상자가 그대로 느끼지 않나도 그 감상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처럼 됐더니 깡약쳐놓고요. 예술의 본질을 동일한 감정의 전달로 한정하는 것. 다시 말한다면 누구의 주장이죠? 톨스토이의 주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면 앞에 나왔던 이제 예술과 작품의 어떤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그죠? 예술과 표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본 것은 됐나요? 예. 예술에 대한 관객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한다고요? 간과한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즉, 다시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감상자들의 됐나요? 예, 무엇을 다양한 감상 가능성을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예, 간과한 것이더라. 다시 한다 그러면 감상자가 예술가의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한다면 감상자는 어떤다고요?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야? 간과한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겠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5번에 탈락갔더니만은 몇 번째? 셋째로 나오네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다시 맞춰볼까요? 표현을 예술작품 자체의 내재적 성질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 됐나요? 예. 그러면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예술작품 자체의, 그죠? 예. 예술작품 자체의 뭘로 본다고요? 내재적 됐나요? 내재적인 뭘로 본다? 성질로 보는 관점이 있더라. 됐니? 예. 그래서 표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예술 작품 자체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성질이더라. 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다시 이 입장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죠? 예. 다시 한번 쳐봐요. 예술 작품이 구조적으로 표현성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예술 작품은 됐나요? 예. 자, 구조적으로 됐습니까? 예. 구조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아, 표현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표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은 예술 작품 자체에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내재적 성질, 다시 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예술 작품은 구조적으로 그 표현성을 뭐 한다고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관객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관객의 입장에서는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보는 것이더라. 됐나요? 눈치채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됐니? 예.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작품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야. 그리고 관객은 어떤다고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탈동을 딱 엿쳐놓고요. 음악에 슬프게 들리는 것은 우리가 슬픈 기분이어서가 아니라 그 음악 자체에 각인된 뭐라고요? 슬픔의 속성 됐습니까? 표현적 속성이 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우리 관객은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표현을 뭐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러면서 이제 6번에 탈락합니다. 재밌죠? 그럼 그렇다면 다시 밑줄 쫙 쳐볼까요? 그러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예. 자, 뭐 던져놨습니까? 무릎 던져놨죠? 어구야, 무릎을 던져놨 맞춰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어가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질문이 나온다. 그럼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내용 다시 한번 봐봐요. 작품은 됐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작품은 됐나요?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됐나요? 예, 어떻게 그죠? 예, 표현성을 됐나요? 예, 표현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그 자체적 됐습니까? 예, 자체적 성질로 됐니? 예, 성질로서 된다고요? 가질 수 됐습니까? 예,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핵심은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술 작품 자체에 내재된 성질,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은 구조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제 다시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표현성이 됐나요? 그 예술 작품 안에 어떤다고요? 그래, 가질 수 있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맞습니까? 예. 여기에다 이제 해답이 어떤다고요? 나와줘야 되죠? 다시요. 무릎이 나오게 되면 항상 그 무릎에 따른 뭐가 존재한다? 해답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럼 갑니다. 보세요. 이에 대해서 랭어는 랭어 달동을 깡 맞추는 기반합니다. 자, 누구 나왔네요? 랭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랭어는 뭐라 그러는데, 다시 밑줄자. 예술 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 그럼 다시 한다면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예술 작품은, 자, 뭐 할 수 있다? 그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상징화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는 보세요.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조응하는 뭘 지녔기 때문이라고요? 형식을 지니기 때문이더라. 자, 요게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 물음에 대한 해답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시 보세요. 작품은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됐니? 예. 그랬더니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됐습니까? 예. 다시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다시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와 행위에 만다고요. 조응하는 형식을 됐나요? 예. 지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표현적인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요게 뭐예요? 앞에 물으면 해답이잖아요. 잘 모르겠어? 한번 나오죠? 즉, 다시 썼고요. 다시 밑쳐봐. 예술이 상징화하는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 나타나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쁨은 가슴의 두근거림과 에너지의 상승으로, 슬픔은 울컥하는 긴장 뒤에 점차 힘이 빠지며 가라앉는 흐름으로 드러난다. 다시 한다 그러면 감정의 시간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뭐라고요? 육체적 변화의 패턴이더라. 그래서 예술이 상징화한 것이 바로 그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저 앞에 다시요. 첫 번째 줄 예술 작품이 감정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상징화할 수 있더라. 됐니? 그러니까 예술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마디로 상징화해서. 그리고 다시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고요? 우리의 그 육체적 변화의 패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음악은 이러한 감정의 과정을 닮은 형식을 한다고요. 담고 있더라. 따라서 답도는 깡 맞춰놓고요. 한 번 더 밑줄 쳐봐. 즐거운 음악은 단순히 즐겁다라는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고 확산되며 사라지는 과정을 뭘로써 믿음과 선율, 강약의 변화로 만다 표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표현성을 그 자체의 성질로 가질 수 있을까? 방향이 있잖아요. 바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기에대로 표현하는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것이 앞에 물음에 대한 해답이더라. 됐습니까? 예. 다시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됐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 달라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다음부터 이게 뭐가 된다고요? 해답으로 보시면 된다. 됐니? 그러나 다시 한번 깡 맞춰놓고요.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한다고요? 랭어의 주장에도 뭐가 따른다? 한계가 존재한다. 그 이유는 다시요.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생리적 변화로 환원되기가 힘들더라.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랭어의 견해도 뭘 가진다는 거야? 한계를 가진다.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한편 됐나요? 예. 자, 피터 키비 등의 인물이 있는 유사성 이론 답변할까? 쳐놓고요. 예. 피터 됐나요? 예. 키비가 있는 됐나요? 예. 뭐라고요? 유사성 됐나요? 예. 이론도 있네요. 됐나? 예. 자, 역시 마찬가지 땡땡 논 나왔으니 이것도 자꾸 들어가셔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유사성 이론 진영에서는 보실까요? 랭어와는 다른 노선에서 예술 작품의 편성을 다시 뭐 한다고요? 설명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랭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더라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됐나요? 예. 예술 작품의 무엇에 대해서? 표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 다시요. 랭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술작품이 감정을 상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대상의 표현적인 것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서의 행위와 종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래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사성 이론 진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들은 이제 인간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탐지하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에 어떤 주목한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됐나요? 예. 뭐에다가 자연적 그죠? 예.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다고 주목하는데 그럼 다시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뭔데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예.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몸과 행동에서 표현적 성질을 만다고 탐지한다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몸과 그 다음에 행동에서 그죠? 예. 뭐를요? 표현적인 됐나요? 표현적인 성질을 만다고 탐지해낸다. 자,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다음 목소리, 걸음걸이, 몸짓 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어떤다고 드러낸다. 그래서 슬픈 표정이나 축 처진 자세라든가 울먹이는 목소리를 보거나 들으면 우리는 곧장 그 사람이 슬프다는 사실을 뭐한다고 알 수 있더라. 그래서 이처럼 했더니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결국은 마음의 상태와 우리 몸의 어떤 행위 상태는 자, 개념적인 뭐가 존재한다고요?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우리의 마음의 무엇 상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행위에는 뭐가 존재한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다시 한번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 맞지? 오케이. 따라서 다시 또 깡쳐놓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표현된다. 내가 지금 슬퍼.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슬픔과 내 행위가 뭘 가진다는 거야? 결국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것이 다시 만나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 다시 또 깡쳐놓고요. 뭘 얘기합니까? 유사성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유사성 이론의 주장인 내용 아니겠니? 자, 다시 밑줄 쳐봐. 음악이 우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됐습니까? 예. 음악이 지닌 형적 특징이 결국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만다고 유사하기 때문에.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음악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슬프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귀에 들린다 합시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음악이 지닌 뭐라고요? 그 형식적 됐나요? 예, 형식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무엇과 같아? 바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슬픔을 경험한 됐습니까? 그런 사람의 됐나요? 행동적인 모습과 어떻다고요? 그래 유사하더라.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됐니? 예. 음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음악의 형식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 가지고 해놓으면 거기서 이게 보이나?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됐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 음악이 지닌 형식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시 해볼까? 갖춰놓고요.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에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그건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뭐 했다고요? 제한해서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뭐 한다고요? 축소됐더라. 그러니까 뭘로만? 우리 행동적인 즉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우리 해석해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그럼 뭘 지니고 있다고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67페이지 1번 문제 갑니다. 밑글 전개 방식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 서술상의 특징 하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제가 5초 문제라 얘기했죠.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각각의 견해, 크로체, 컬링우드, 앤드, 뭐, 소위 톨스토이, 그 다음에 랭어, 거기에다가 어떤 피터 케이비의 유산 이론 됐습니까? 또 그들의 견해에 뭘 제시했다고요? 한계.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5초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 이제 보세요.
콜링우드는 자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뭐 한다고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 됐나요? 예. 자,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러한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달리 여섯 번째 줄. 그런데 다음부터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됐나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방금 전에 선지 5번 내용 다시 봐봐요. 결국 일상적 경험과 예술 모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 추는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시험지 상에서 아래 위 5cm, 합이 10cm.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가에 해당되는 것,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 그 이러한 관점이 뭔데요?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은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술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예술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잖아요. 됐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거.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보기에, 어구야, 또 미줄까요? 빈칸에 들어갈래요. 자, 본문의 빈칸이 아니라 보기 속의 빈칸입니다. 그러면은, 보기의 빈칸의 앞뒤 속에서 거기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다시 그 실마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어디 있는가 찾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 빈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봐봐요.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니다. 보세요. A평론가. 예술가들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그래, 뭐를?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는 깡, 쳐놓고요. 보세요. 자, 회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 조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 돌, 금속 등의 소재를 활용.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 수용해. 만약 이러한 이쪽가요 소재가 없다면 밑줄 짝 다시 한번 목탄이라든가 물감이나 나무, 돌, 금속, 눈, 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에 만나고요 어려움이 발생하거든. 한마디로 간다면은 매체가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A 평론가의 관점에서 방금 A 평론가의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자 이제 보세요. 기억을 미술가야 평가한다. 평가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그럼 기억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됐니? 예. 자,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에 다르게 제일 처음에 있죠. 그죠? 예.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자, 단순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적 활동이더라. 내적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예. 재밌죠? 왜 재밌어요? 방금 두 번째 단락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적 활동이라 본 거잖아요. 그 견해는 누구의 견해지? 크로처의 견해와 컬링우드의 견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들의 주장 가운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었죠. 됐니? 예.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 컬링우드의 견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됐니? 예. 크로체와, 미안합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이네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줄 봐봐요.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뭐 하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 됐나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A평론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됐나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나? 예. 그러면 의견이 다른다 그러면 그 평가 내용은 긍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부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A 평론가의 관점에서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을 평가할 때, 자 보세요. 땡땡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은 뭐 한다고요?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됐나요? 기억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됐나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 크로처와 콜링우드가 가지고 있는, 됐나요? 예, 이들 주장의 한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디 나옵니까? 세 번의 단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만다고 포착해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결국은 예술 작품이 지니는 하나의 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너희들은 뭐 해버렸어? 간과해버리지 않았어라는 거죠. 됐니? 예, 됐나? 다시 한 번 더, 그 세 번의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더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A평론가의 의견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평론가는 방금 전에 이 크로체 이 말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뭐 할 거야? 비판할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리적 매체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느냐? 간과해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답은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69페이지 됐습니까? 4번 문제 갑니다. 예. 자, 윗글 읽고 역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보기 갔더니만은 화가 A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작곡가 B는 또 뭐예요? 결국은 화가 A와 작곡가 B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 그걸 또 묻고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화가 A는 갑니다. 보세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뭐 했다? 미쳤까?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뭐 한다고 형성해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A는 이것을 미쳤까요?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됐나요? 고민했지만 근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다 던졌고요. 미쳤까요?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 동작 등을 만다고요. 그림으로 나타내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미안합니다만 선지 1번, 2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다. 자, 그럼 다시요. 그림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맞습니까? 예. 왜? 방금 우리 세 번의 단락에 두 번째 줄 얘기했잖아요. 그림, 조각, 음악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만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됐나요? 예.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걸로 봤으니까. 그래서 크로체는 다시 선지 1번입니다. 이를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뭐 한다고요? 전달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뭐 한다? 외적 구현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나오는데 세 번의 단락에 바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럼 2번 이제 콜링우드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린 나무, 하늘을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자, 얼굴 표정과 몸동작 등을 그린 잠시만요. 그림으로 잠시만요. 또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만나보여 예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들은 그냥 뭐 한다. 표현 자체는 그냥 예술가의 마음속의 정신적 작용 과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자체가 표현이고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굳이 그림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만다고요. 표현이더라. 다시 한다면 직관이더라. 다시 한다면 그들의 정신적 개입 활동에 해당되는 직관이더라. 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면 선지 2번이 어떤다고 틀렸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지 3번에 톨스토이,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랭어, 선지 5번에 유사성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각각의 뭘 잡아주는 게 중요해? 주장적인 내용을 어떤다고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에다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것인가. 그걸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5번 문제, 뭐, 조응한다라는 건 서로 맞대응한다, 대응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어긋난다.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5번 문제는 선지 4번 되겠죠. 자, 인문예술이 지금 이 질문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해 놓고, 그 세 가지 관점에 각각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의 주장적인 내용 잡아 놓은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존재한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더라. 다시 한번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 맞지? 오케이. 따라서 다시 또 깡쳐놓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슬픔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서 단다 표현된다. 내가 지금 슬퍼. 그래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슬픔과 내 행위가 뭘 가진다는 거야? 결국은 연관성을 가진다. 그것이 다시 만나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 다시 또 깡쳐놓고요. 뭘 얘기합니까? 유사성 이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이 이론에 따르면 유사성 이론의 주장인 내용 아니겠니? 자, 다시 밑줄 쳐봐. 음악이 우리가 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됐습니까? 예. 음악이 지닌 형적 특징이 결국은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만다고 유사하기 때문에.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음악지 됐나요? 예. 뭐 한다고요? 슬프게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 귀에 들린다 합시다. 됐습니까? 예. 왜 그러느냐? 음악이 지닌 뭐라고요? 그 형식적 됐나요? 예, 형식적인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무엇과 같아? 바로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슬픔을 경험한 됐습니까? 그런 사람의 됐나요? 행동적인 모습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유사하더라. 저는 이것도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됐니? 예. 음악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됐나요? 예. 그래서 그런 음악의 형식 특징이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 만약에 뭐 흔히 말하는 콩나물 대가리 가지고 해놓으면 거기서 이게 보이나?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됐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예. 음악이 지닌 형식 특징이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이는 행동적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시 해볼까? 갖춰놓고요. 이 이론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작품에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그건 특징적인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뭐 했다고요? 제한해서 설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뭐 한다고요? 축소됐더라. 그러니까 뭘로만? 우리 행동적인 즉 육체적 표현성을 지닌 것들로만 우리 해석해버렸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그럼 뭘 지니고 있다고요? 한계를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67페이지 1번 문제 갑니다. 미끄러 전개 방식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 서술상의 특징 하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제가 5초 문제라 얘기했죠.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예술과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각각의 견해, 크로체, 컬링우드, 앤드, 뭐, 소위 톨스토이, 그 다음에 랭어, 거기에다가 어떤 피터 케이비의 유산 이론 됐습니까? 또 그들의 견해에 뭘 제시했다고요? 한계. 맞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5초 문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 이제 보세요. 콜링우드는, 자,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에 뭐 한다고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 됐나요? 예. 자,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러한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찾아줘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에 따라 6번째 줄. 그런데 다음부터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 또한 알고 보면 됐나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더라. 됐니? 예.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면은 결국은 방금 전에 선지 5번 내용 다시 봐봐요. 결국 일상적 경험과 예술 모두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이유 묻는 문제, 전제 묻는 문제, 근거 묻는 문제, 빈칸추는 문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시험지상에서 아래 위 5cm, 합이 10cm.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가에 해당되는 것.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예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 그 이러한 관점이 뭔데요? 인간의 일상적 경험 또한 알고 보면은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야.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술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것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예술이 모두 어떻게 한다고요? 내적 이미지가 자발적으로 생성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됐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거.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보기에, 어구야, 또 미줄까요? 빈칸에 들어갈래요. 자, 본문의 빈칸이 아니라 보기 속의 빈칸입니다. 그러면은, 보기의 빈칸의 앞뒤 속에서 거기에 들어갈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다시 그 실마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본문에 어디 있는가 찾아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이 빈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봐봐요.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갑니다. 보세요. A평론가. 예술가들은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드러낸다. 그래, 뭐를? 실제하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는 깡, 쳐놓고요. 보세요. 자, 회화는 목탄이나 물감 등의 소재를 활용. 조선은 어떤다고요? 나무, 돌, 금속 등의 소재를 활용. 그리고 관객 또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소재를 통해서 예술 수용해. 만약 이러한 미줄까요? 소재가 없다면 미줄자. 다시 한번 목탄이라든가 물감이나 나무, 돌, 금속, 눈, 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에 만나고요. 어려움이 발생하거든. 한마디로 간다면 매체가 없으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A평론가의 관점에서, 방금 A평론가의 관점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자, 이제 보세요. 기억을 미술가야 평가한다. 평가 다시 밑줄 쫙 쳐내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그럼 기억이 뭔데요? 봤더니만은, 됐니? 예. 자,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두 번이 다르게 제일 처음에 있죠. 그죠? 예. 표현을 예술가가 창작 과정 속에서 행하는, 자, 단순히 뭐라 그랬습니까? 내적 활동이더라. 내적 활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니? 예. 재밌죠? 왜 재밌어요? 방금 두 번째 단락에 예술가의 창작 활동 과정 속에서의 어떤 내적 활동이라고 본 거잖아요. 그 견해는 누구의 견해지? 크로처의 견해와 컬링우드의 견해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들의 주장 가운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었죠. 됐니? 예.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 컬링우드의 견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됐니? 예. 크로체와, 미안합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이네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줄 봐봐요. 특히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뭐 하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 됐나요?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A평론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소재가 없다면, 됐나요?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정을 표현하거나 관객이 예술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봤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나? 예. 그러면 의견이 다른다 그러면 그 평가 내용은 긍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부정적 평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죠. 누구의 관점에서요? A평론가의 관점에서요. 그죠? 예. 그러면 기억을 평가할 때, 자 보세요. 땡땡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은 뭐 한다고요?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됐나요? 기억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됐나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 크로처와 컬링우드가 가지고 있는, 됐나요? 예, 이들 주장의 한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어디 나옵니까? 세 번의 단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밑에 두 번째 줄,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견해는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만나고 포착해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결국은 예술 작품이 지니는 하나의 물리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을 너희들은 뭐 해버렸어? 간과해버리지 않았어. 됐니? 예. 됐나? 다시 한 번 더, 그 세 번의 단락의 두 번째 줄 보세요. 크로체는 그림, 조각, 음악과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더라. 이것만 딱 보더라도 지금 A평론가의 의견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A평론가는 방금 전에 이 크로체 이 말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뭐 할 거야? 비판할 거야. 그럼 다시 한다면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리적 매체의 중요성을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느냐? 간과해버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답은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69페이지 됐습니까? 4번 문제 갑니다. 예. 자, 윗글 읽고 역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 보기 갔더니만은 화가 A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작곡가 B는 또 뭐예요? 결국은 화가 A와 작곡가 B에 대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보이느냐, 그걸 또 묻고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자,
화가 A는 갑니다. 보세요. 몰아치는 바람, 흔들리는 나무, 하늘로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뭐 했다? 미쳤까? 벅차오르는 환희를 내적 이미지로 뭐 한다고 형성해냈더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A는 이것을 미쳤까요?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됐나요? 고민했지만 근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다 깜짝고요. 미쳤까요? 일반적으로 환희에 찬 사람들이 보여주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몸 동작 등을 만다고요. 그림으로 나타내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미안합니다만 선지 1번, 2번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화가 A가 자신의 내적 이미지로 형성한 환희를 적절한 선과 색채를 찾아 그림으로 나타냈다. 자, 그럼 다시요. 그림으로 나타낸 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맞습니까? 예. 왜? 방금 우리 세 번에 달라게 두 번째 주 얘기했잖아요. 그림, 조각, 음악 같은 물리적 매체로 제작된 작품을 표현 그 자체로 만다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됐나요? 예. 예술가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걸로 봤으니까. 그래서 크로체는 다시 선지 1번입니다. 이를 표현이 아니라 그냥 뭐 한다고요? 전달을 목적으로 한 하나의 뭐 한다? 외적 구현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나오는데 세 번에 단락에 바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대로 나온 거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럼 2번 이제 콜링우드는 다시 갑니다. 보세요. 콜링우드는 화가 A가 몰아치는 바람, 흔들린 나무, 하늘을 솟구치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형성한 내적 이미지를 자, 얼굴 표정과 몸동작 등을 그린 잠시만요. 그림으로 잠시만요. 또 그것을 그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만나보여 예술이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들은 그냥 뭐 한다. 표현 자체는 그냥 예술가의 마음속의 정신적 작용 과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자체가 표현이고 그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굳이 그림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2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만다고요. 표현이더라. 다시 한다면 직관이더라. 다시 한다면 그들의 정신적 개입 활동에 해당되는 직관이더라. 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 본다라고 한다면 선지 2번이 어떤다고요? 틀렸다. 이렇게 봐주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선지 3번에 톨스토이,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랭어, 선지 5번에 유사성이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각각의 뭘 잡아주는 게 중요해? 주장적인 내용을 어떤다고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에다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할 것인가. 그걸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5번 문제, 뭐, 조응한다라는 건 서로 맞대응한다, 대응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어긋난다. 이건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5번 문제는 선지 4번 되겠죠. 자, 인문예술이 지금 이 질문도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예술과 표현의 관계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해 놓고, 그 세 가지 관점에 각각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의 주장적인 내용 잡아 놓은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